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링인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입니다. 네, 새해 첫 컨텐츠인데 밤에 이렇게 찍게 됐네요. 네, 오늘은 그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이전 영상에도 올렸듯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게임에 빠진 그런 아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세, 6세 아이들도 온라인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미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번에 중국 갔을 때 그런 봤던 친구 그런 그림이고요. 나이는 7살에서 8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하죠. 네, 작게 표현되긴 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특히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주목하면 이렇게 햇님도 그리고 구름도 그렸어요. 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아이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거기에 비까지 내려요. 해도 오고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감정이 뭔가 자기도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 올 때도 있고 해가 질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렇게 아주 작아요. 우리가 나무 그림, 우리 아이 마음 읽기 나무 그림 이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시를 들어 보시면 대부분은 나무가 크게 표현되는데, 이 나무는 유독 검정색 그 스크래치 페이퍼에 놔진 나무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 작은 나무는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낮아진 자존감이 옆에 여러 나무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사람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의 생명체가 무언가를 들고 있죠. 자, 손에 쥐고 무언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한테 표현을 할 때는 도끼라고 했거든요. 자, 도끼로 나무를 베러 가고 있대요. 자,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하진 않거든요. 얘들아, 나무가 너의 자신이야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나무를 그려볼 거야 라고 하고 나무 그림을 그리면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림을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무를 자르고 가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옆에는 오른쪽으로 집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 아이의 성향을 보면 어떤 게 보이세요?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날씨의 변화도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두 번째는 검정색만을 사용했습니다. 잔디밭 연두색이나 물감을 제외하고는 다 검정색만을 칠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여지는 세 번째 특징이, 자, 도끼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자,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무의식 중이나 아니면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조금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장면과 스토리가 많이 보여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를 이기고 가상세계에서 그거를 뭔가 무찌르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점수를 획득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가상세계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렇게 아이의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창의적이라든지 아름답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무찌르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기고 뭔가 획득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된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은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집 그림으로 보아서 매우 의존적이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으로. 네, 그 다음 장 이제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더 어렸어요. 6살 친구였는데 중국인 그냥 순수 중국 사람인 한족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됩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그림을 보면 6살인데 정교하고 굉장히 뭔가를 잘 구현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로봇, 뭐 로켓, 그리고 여러 가지 싸울거리에 관련된 그런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는 나무 그림을 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6살 친구 머릿속에는 나무는 그려야겠는데 나무를 사실 본 적은 없고 그렇게 주변을 살펴본 적은 없고 그런데 뭔가 잔디밭과 햇님을 그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바탕 배경을 칠했긴 했지만 자기가 또렷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매일 반복된 온라인 게임에서 본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래보다 성숙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또 시각적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고 뚜렷하게 그림들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게임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속상합니다. 6살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나무를 그려도 되고 꽃을 그려도 되고 뭐 과일을 그려도 되고 엄마 아빠를 그려도 되고 여행 간 것들을 그려도 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고 서툴러도 다 용서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린 것은 아주 정교하게나마 게임의 캐릭터와 게임의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께 제가 중국 이 상담 때 절대 이 아이를 게임 시간을 완전히 줄이던지 아니면 게임을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전폭적으로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5, 6, 7살, 8살 아직 뇌가 막 크고 있는 상황에 게임에 너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거는 뇌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성장 능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뭐 도파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6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지적 호기심도 높고 파란색을 많이 쓴 걸로 봐서는 굉장히 배우고자 하고 알고 싶고 그런 지적 호기심이 높은 친구인데 검정색을 또 바탕으로 뭔가 외계인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그려냈죠.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빨간색 같은 것도 뭔가 게임을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 리모컨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뭔가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지적 호기심은 높고 누구와 대화하고 싶고 긴밀히 뭔가를 소통하고 싶은데 그러한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적 호기심이나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들이 독서라든지 뭔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활동이라든지 창작 활동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아닌 가상세계 게임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측됐고 또 상담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았던 그림과 어떤 특징이 있죠? 자, 검정색, 파란색. 이런 차갑고 분명하게 선을 나눠야 되는 검정색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이제 게임에 빠진 애들을 많이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색깔 변화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뭐 스스로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 좀 분명하고 싶어하고 정확하고 싶어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속도에 빨리 민감하게 해서 대응하려 하고 그런 이제 능력만 더 좀 성장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어린 친구들일수록 온라인 게임을 우리가 조절을 한다는 게 아이 의지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께서 꼭 조절시켜 주시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렉 같은 것도 굉장히 거칠고 그림에서 조금 공격성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반발심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춘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5, 6, 7세 유치원 때는 아이들이 정서도 교감하고 다른 사람과 이런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충분히 인성적이고 인간적이고 뭔가 감성적인 거를 교류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무시된 채 온라인에서만 계속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결핍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에요. 이 친구는 7살 남자친구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생활을 잘하는 모범생이고 또 가장
가장 가운데 자기 동생을 그렸어요. 동생을 매우 사랑하는 그런 형으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동생 옆에는 왼쪽에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 오른쪽 집을 넘어서 초록색에 그린 것들은 뭔가 괴물 같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뭔가 해골바가지도 유령 같은 것도 이제 동생 위로 날아다니고, 인간을 표현할 때도 이게 뭐 인간의 인체 드로잉을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기계스럽고 게임스럽고 뭔가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나무랑 꽃을 그렸는데 속으로는 섬세하고 되게 소심하고 뭔가 여러 가지 감수성이 풍부한 면이 있어요. 구름도 사람 이렇게 웃는 표정처럼 의인화 시켜주고 햇님도 있고 이랬지만 뭔가 급해 보이고 뭔가 조급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색깔 컬러도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진득하게 하고 무언가 차분히 하고 무언가 꼼꼼히 하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빨리 서두른다거나 가상세계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엄마, 동생 그리고 가족 의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뭐 책임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여요. 착한데 불안한 느낌? 굉장히 섬세한데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뭔가 조금 더 이런 가상세계의 그런 노출보다는 운동이라든지 단체 그런 뭐 축구, 뭐 검도, 뭐 수영, 뭐 여러 가지 아이들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도 재미있는 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감수성이 그런 좋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도구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것도 아니면 미술 같은 수업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그림을 이제 마쳤는데요. 어때요? 그냥 비전문가가 보아도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의 그림은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어두운 색과 검은색을 많이 쓴다는 것, 그리고 좀 내용이 뭔가 과학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뭔가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투쟁한다든지 이런 조금 폭력성을 띤 그런 내용들이 많고, 세 번째 뭔가 공격적이고 뭔가 서글퍼 보이고 뭔가 센치해 보이고 뭔가 밝은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 보이고 안정되지 못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상세계에 빠져있는 즐거움보다 현실 세계에서 엄마 아빠와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가고 또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알고 여러 가지 것도 배우고 느끼고 그 다음에 교류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닌데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뭐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